지역문화인력 통합성과공유회 종합 토론 진행을 맡은 입소의 전주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서서 주제별 토론을 진행해 주신 선생님들도 한 분씩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옆에 강승진 춘천문화재단 그 센터장님, 문화도시 센터장님. 네. 네네. 좀 전에 방송 사고로 청중들이 좋아할 만한 10분 빨리 끝낸 춘천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 강승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출연료 조건이 시간을 꽉 채워야 되는 줄 알고 시간을 꽉 채워드렸던 오늘 출연자 중에 가장 미남 인디공허3의 이창훈입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도봉문화원의 지역학 연구팀장 맡고 있는 진현우라고 합니다.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지금 3시부터 약 1시간 정도 각 주제별로 토론을 진행하셨는데요. 아마 다른 방에서 참여하지 못한 다른 방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굉장히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먼저 그 각 주제별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좀 먼저 요약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춘천문화재단 강승진 센터장님부터 어떤 이야기들을 좀 질문을 받고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는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야기를 나누는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네. 아시다시피 이 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나눴던 얘기들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우선은 이 인력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대에 계시는 분들과 60대에 계신 분들의 고민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대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 지역문화 인력으로 성장하고 활동하는 데서 필요한 일종의 스펙이라든지 컨디션에 대한 궁금증이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50대나 60대에서 이제 진입을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살다가 이 영역에 들어왔는데 과연 우리가 이곳에서 잘할 수 있을까? 일종의 이곳에서의 생존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령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 문화라는 게 모두 대부분 다 이제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인생에 있어서 버릴 건 하나도 없다. 그것이 다 우리 문화기획의 재료이자 자원으로 쓰인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일단 너무 넓게 멀리 보지 마시고 가장 가까이에 같은 세대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좀 찾으시고 그것들이 예를 들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기획과도 같은 거죠. 활동이. 그런 부분들을 동네에서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로 이제 이 문화기획이라는 영역 자체가 대부분 재원이 공공에서 오다 보니까 일종의 공공성에 대한 일종의 무언의 강요 이 상황들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건에서 내가 하고 싶은 기획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즉 자기의 욕망으로부터 출발하는 문화기획이 지역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까지 좀 전반적으로 나눠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인디공허3 이창원 대표님은 일터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방 분위기가 아주 즐겁고 유쾌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갔는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위기는 유쾌했는데 내용들은 상당히 심각한 내용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3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지역에서 문화 활동을 한다는 게 뭘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 지역문화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기관 또 지자체 단체들에서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책적 부분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과연 이제 문화 활동을 통해서 밥을 벌어 먹는다는 것이 뭐냐? 이 민생 생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결론을 내리는 것들보다는 한번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양성, 배치, 활동 이 3 분야의 분들이 공이
굉장히 깊은 자기 삶의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직업으로 했을 때 직업적 고민 그리고 나의 어떤 정체성의 고민 이런 것들을 함께 하시는 분들 오늘 그런 것들 하시는 분들 오늘 함께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뭐 저희 정답이라기보다는 맞으면 하고 아니면 그만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근데 조금 짚어야 될 현재로서 우리가 좀 짚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 여기 이제 화면에 나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전문가 그룹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도 모든 어떤 공통된 문제의식들은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진현우 팀장님은 이제 도봉문화원에서 올해 배치 사업도 진행을 하고 계시고 양성기관 지정도 받아서 양성 교육도 이번에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어떤 인력을 양성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하시면서 이번에 아마 교육 사업을 진행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주제가 지역에서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또 그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또 들려주셨는지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의 관심사가 굉장히 많이 비슷하구나. 주제가 다 다르지만 나오는 얘기들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방에서 나왔던 주제의 이제 가장 큰 메인 주제였던 것들은 지역에서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방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지역과 내가 같이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에서의 활동들이 내 이력서에 어떻게 스펙이나 그리고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경험으로 적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시나 그 그룹에 따라서 조금 다른 질문과 답변들이 왔다 갔던 것 같습니다. 20대 같은 경우들은 아직 이제 뭔가를 새롭게 시도를 해도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 있는 것들이 뭐 내가 무엇을 해볼지에 대해서 탐구하는 과정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그 장년층 이상은 내가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내지는 일거리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지역 문화의 이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불안감을 내비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하고 우리가 지역 문화 현장에서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은 공신력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조금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네트워크 하고 뭐 거버넌스. 요새 이제 트렌드가 사실은 혼자서 모든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여럿이서 같이 해보자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역 내에서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지역에서 성장이라는 주제로 사실은 지역문화 양성과정 교육생들이 많이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문화 전문 인력이 과연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무슨 일들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역량을 쌓아야 되는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조금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각각의 다른 방에서 이야기를 나눴었기 때문에 또 세 분 선생님께 궁금하신 이야기들을 줌을 통해서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다룰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종합 토론을 준비하면서 아까 잠깐 이제 사전에 회의를 하면서 지역문화 인력의 양성, 교육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들은 굉장히 지금 다변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양성과 관련해서 다루는 담론들은 크게 많이 변화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세 분이 각각 그 발을 딛고 서 계시는 곳이 조금씩 달라요. 재단의 문화도시를 이끌고 계시고 또 민간 기업을 이끄시면서 또 민간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문화원에서 또 지역의 인력 양성을 고민하고 계시고 그래서 좀 각자가 느끼시는 지금 지역사회의 변화가 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또 우리 그 지역문화 인력의 일터나 좀 직업적인 관점에서 좀 변화의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선생님께서? 네, 네. 센터장님. 먼저 할까요? 네. 어쨌든 지역에 불고 있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로 문화도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4차 도시들이 지금 예비 도시로 가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심사가 막 끝났고 3차 예비 도시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지정을 앞두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1차, 2차 도시들 12개 도시는 본격적인 활동에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 문화 영역 자체의 담론과 일종의 의제 그리고 활동 자체가 도시 전반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는 과정들이 지난 3, 4년간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문화 인력들이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활동, 아니면 동네 단위, 아니면 마을 공동체 이런 부분에 조금 갇혀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일종의 도시 문화의 범주, 그리고 사회 혁신의 범주, 그리고 도시와 문화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카테고리에서의 매개 영역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거꾸로 지역문화 인력들의 어떤 활동처로서 수요가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춘천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문화도시 사업과 문화재단의 사업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역에 기존에 양성되어 있던 지역문화 인력들로는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즉, 지역에서는 이제 협업 파트너,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협업 파트너를 찾으려고 해도 협업 파트너들이 거의 풀로 돌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지 않으면 이제 함께할 주체가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춘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한림대와 그리고 강원대학교와 이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조금 더 빠르게 이 문화예술 현장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이 접점들을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림대학교하고는 일종의 글로벌 대학원 안에 일종의 이 저희 글로컬 관점에서의 문화 인력들을 양성하고 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대학원 과정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 안에는 요새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일종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직접 실행해보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이런 수업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안에 지역에 있는 어떤 도시의 의제들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의제들을 학생들에게 일종의 과제로 던져주고 그 과제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행해 보면서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지역과 좀 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원들까지 함께 가는 과정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인력들에게도 좀 새로운 정보와 그리고 새로운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 또 춘천 문화도시 쪽에서 가장 또 집중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 인력들을 대상으로 한 굉장히 다양한 일종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어떤 감수성에 대한 부분들부터 그리고 새롭게 도시를 읽어나가는 데 필요한 일종의 여러 아젠다들을 해당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지역 혁신과 최근에 또 이제 전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올라오면서 전환 도시 담론들도 굉장히 우리 문화 영역에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진입을 좀 도와주기 위한 교육 과정들까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춘천의 사례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지금 먼저 그 발언을 그 진여루 팀장님께 이창원 대표님이 양보를 하셨는데요. 네. 제가 세 번째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넉넉히 있다가 이렇게 뭔가 제 차례가 된 것 같아서 일단 뭐 그 지역 사회에서 변화라고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문화원 기준에서는 그 문화원 요새는 문화원의 체질 개선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실제로 지방문화원 같은 경우는 1950년대부터 만들어져서 지역에서 향토사 연구나 아니면 전통문화 보존 계승 그 관련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그 지역 주민에게 문화원은 어떤 공간이냐라고 얘기하면 저도 문화원에 취직하기 전까지만 해도 약간 이제 문화학교 문화 강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다시 흩어지는 그런 1차적인 기관으로 인식이 되어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향토사 연구라는 것들이 사실은 지역에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있고 이 공간에서 어떤 그 유명한 사건들이 벌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사실 그것들이 그 공간의 지역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 이런 원초적인 질문은 해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도봉구에 도봉서원이 있는데요. 도봉서원에는 조광조와 송시열이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조광조와 송시열이 그들의 행적에서 도대체 어떤 도봉만의 지역성을 찾아낼 수 있느냐라고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또 애매한 문제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역성 자체를 다시 탐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탐구의 과정이 이전에는 약간 그 지역 내에서 20년, 30년 살아왔던 토박이들에 대한 접근에서 시작을 했다면, 이제는 서울의 경우 특이하게 그 학업을 위해서 서울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취업을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국제 이주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도봉구의 구성원이 된 분들도 이제 현대사회의 도봉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하나의 큰 줄기이기 때문에 이전에 연구해왔던 그 지역성이라는 것들이 그 체질을 한번 바뀔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도봉문화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현재 도봉문화원, 그 도봉구의 행정 권역이 갖춰진 게 이제 행정편의에 의해서 나눠져서 90년대 중반에서야 현재의 모습으로 얘기가 됐는데, 이전에는 다 성북구 노원구가 다 같은 구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행정 권역을 넘어서서 문화 권역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다 같이 이제 아우르다 보면 결국엔 지역학에 대한 연구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덕성여대 지역의 도봉구에는 덕성여대가 있어서요. 덕성여대 지역문화연구센터하고 함께 그 동북 5구, 서울 동북 5구의 문화원이 연합 학술 대회를 했습니다.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자원이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그 문화 자원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전통적인 문화 자원들이 지역 문화 형성에 과연 유효한 개념인지, 이런 것들을 탐구해보는 과정이어서 지금 문화원들은 그 기존의 문화원의 역할에서 조금 바뀌어서 지역학 전문 연구기관, 그리고 그 연구 성과들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순환체계를 만들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언을 미루셨던 이창원 예. 대표님 준비되셨나요? 제가 결혼한 지가 이제 내후년 되면 10년인데, 제가 결혼하러 갈 때 저희 처음에 이제 처갓집에 인사하러 가잖아요. 그 장인어른이 그래, 자네는 뭐 하는 사람인가를 묻는 거예요. 난 뭐 하는 사람일까? 그렇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래서 제 아내가 제가 나왔던 언론을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방송에 나왔던 거를 좀 짜집기를 해가지고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그래야 제가 결혼을 허락을 받았는데, 아내가 그쪽에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수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것을 공부해보고 해보겠다라는 분이 전국에 그래도 몇백 명 정도 될 정도는 됐다. 까지는 온 것 같아요. 요게 이제 현실. 근데 지금 대부분 근데 이것 갖고 과연 이제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결이 안 된 수준이 딱 지역 문화 인력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지도 몰랐는데 그래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혹은 여기에서 그래도 뭐 진입해서 일을 시작을 하려는 사람들이 조금씩은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밥복으로 먹고 살 건지는 모르겠다. 이게 이제 현실이고, 예전에 제가 예전이라 보면 저도 젊으니까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예술 경영이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보편적인 언어였죠. 예술 경영 책을 보면 예술가와 관객들을 이어주는 사람이 예술 경영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되게 2차원적이잖아요. 선형이었는데, 지금 이제 강승진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문화 기획자 혹은 문화 인력이라는 사람들이 도시의 전반, 소위 말하는 도시의 소프트웨어 전반을 다루는데 수요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 수요가 지금 공급이 지금 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게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 만한 만큼, 혹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만큼의 수요냐, 그건 아닌 거죠. 요게 딱 한계입니다.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숫자로 치면, 예를 들면 일자리나 혹은 뭐 어떤 매출액이나 등등의 우리 숫자로 치면 한 10에나 20에서 1000이 되면 이게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1000에서 2000 가면 똑같이 1000이 늘어나는데 2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측 가능하게 1000에서 2000 가고 2000에서 3000이 가야 이게 예측 가능해지는데, 지금 10에서 1000에 가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1000에서 2000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정확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일이라는 걸, 소위 말하는 일거리라는 걸로만 치면 엄청나게 많다. 근데 다만, 일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다 용역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내 어떤 재능을 팔아가지고, 나의 어떤 내 재능을 가지고 거기에 대가를 받는 건데, 그 수준이 공정하냐, 소위 말하는 공정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위 공정해야 되는데, 서 기준이 뭐고, 기준이 뭐냐? 네가 1시간 일하면 얼마냐? 얼마짜리냐? 라는 게 사실 이게 뭐 들쭉날쭉 하잖아요. 저희가 뭐 이 사업 다르고 이 사업 다르고 지금 다 다르니까 지금 그 한계에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금 더 그러니까 저는 표준이라는 말은 싫고요. 표준은 저희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시작은 돼 있고 막 성장하는 거는 눈에 막 보이는데 지금 다들 어디로 가야 될지는 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여기 참여하시는 그 지역문화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실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그거에 대한 답을 찾기 힘들어 하면서 아마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지역문화 인력이 무엇인지, 지역문화 인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사전 질문에서 많이, 뜻밖의 많이 주셨더라고요. 오히려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들을 주실 줄 알았는데, 지역문화 인력이 뭔가요? 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배치 지원 사업과 양성기관 지정 지원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있지만,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일거리 이퀄 공공 용역에 지금 좀 많이 한정되어 있고 그나마 용역이면 또 나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지원 사업을 통해서 공공 사업들에 기반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양성 교육에서도 지금 10개 지역 기관들이 양성 교육을 하시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현장 실습들을 많이 시키고 계시는데 이것 또한 다 예산을 받아서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연습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제 지켜보면서 들었던 고민은 방금 이창원 대표님이 던지신 질문처럼 이렇게 계속 지원 사업만 가지고 연습하면 자립할 수 있을까? 자기의 먹고 살 길을 스스로 찾으실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좀 이 양성기관들도 함께 같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 문제를 조금 더 선생님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강승진 센터장님과 진현우 팀장님은 이제 공공에서 현재 일을 하고 계시고, 공공을 기반으로 또 인력 육성을 고민하고 계시고, 하고 계시는데, 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좀 공공에서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을지, 어떤 고민들이 있으신지, 네, 좀 이야기를 제가 사실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정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어서 제가 이렇게 저는 질문을 던지는 편한 입장이지만 답변하시는 선생님들은 머릿속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발언을 하면 그 발언에 어느 정도는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들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명확하게 구체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계신 두 분보다 제가 지역문화 현장에 조금이나마 늦게 들어온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이제 선배님이신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아직 청년의 입장에서 지역문화 현장으로 들어왔을 때 지역문화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느낄 만한 부분을 잘 모르겠다. 사실은 지금 청년들이 취업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직업에 대한 그 기대치가 하향평준화돼서 지역 문화가 굉장히 이렇게 뭔가 새로운 블루오션처럼 느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안정적이만 한 일자리인 거죠. 문화 같은 경우도 저도 저가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항상 당부하는 말이 항상 이제 남들을 놀게 해줘야 되는 게 문화 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남들이 놀아야 될 때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남들이 일을 해야 될 때는 남들이 놀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요새 말하는 그 이상적인 직장관, 워라밸이나 이런 것들은 꿈도 못 꾸게 되는 현실인데 그것만큼의 급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닌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역 문화를 계속 이제 유지해 나가고 보존 계승하고 연구 조사할 사람들은 필요한 상황이라서 저는 사실 공공의 부분에서는 그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투자들을 조금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전부터 해오고 있었지만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제 수원 출신입니다. 지역 얘기를 하자면 이제 수원은 화성이라는 굉장히 이제 그 엄청난 문화 자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원에 있는 모든 예술인들은 화성에 대해서 이용하고 그 수원 화성 자체가 자기네들이 요리를 해낼 아주 좋은 소스라는 거에 대한 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모든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것들을 지역에 있는 문화 예술인들이나 아니면은 지역 문화 활동가들이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활동가들이 하는 거는 이미 이제 새로운 소스를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갖춰져 있는 소스들을 어떻게 더 맛있고 재밌고 보여지게 예쁘게 가공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주민들이나 결국에는 이 향유자들한테 어떻게 잘 포장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럼 그 원천 소스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서 마련을 해야 되니? 그거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그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원천 자료에 대한 그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들 이 공공에서 조금 더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저희 문화원에서도 열심히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 문화에 대한 아카이브 사업들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역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토박이들을 만나서 이 지역의 현대사회의 정체성을 자꾸 탐구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새로운 구성원들한테 만나서 당신들이 만나는 이 지역 공간의 이미지는 무엇인지 당신은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뀌게 되기를 원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소스들을 마련해가는 작업들을 공공에서 해줘야 그 소스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다라고 그 방향성을 저희가 제시를 해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이 오겠죠. 그 공공의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의 영역이라든지 지역 문화에 내가 한번 몸담아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경쟁사에서 훨씬 더 나은 콘텐츠가 3, 4차 콘텐츠가 가공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공공의 영역에서 저희 문화원이 하고 있는 일도 그런 방향의 일들인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제 이정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한 전문 인력들이 지역 문화 현장에 들어왔을 때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근무 조건이나 환경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민망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센터장님 네.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네. 공공이 해야 될 일은 실은 자명하죠. 뭐냐면, 방금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일종의 대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실은 이 대우를 풀어야 되는 게 공공이 가장 해야 될 핵심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지역에서 읽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이제 문화재단이나 공공기관이 예산을 푸는 방식의 대부분은 다 이제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이거의 흐름을 조금, 뭐랄까요, 새롭게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로서 이제 문화도시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문화도시는 어쨌든 한 해 도시마다 30억에서 40억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 예산을 공모의 일종의 지원사업 방식으로 풀 수가 없어요. 정산을 하는. 즉 뭐냐, 용역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용역을 풀 곳이 없어요. 대상이. 네. 그러니까 거꾸로 지역의 인력들은 있지만 이제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사업적 관점에서의 조직과 형태를 갖춰야 되는 시기도 같이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공공에서는 일종의 예를 들면 문화도시를 하고 있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예를 들면 그냥 활동가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점으로 존재했던 우리 인력들을 계속 조직화하고 묶어주고 사업체로 아니면 산업의 구조로 전환시켜주는 역할들을 일단 공공 예산들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변화의 한 축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뭐냐? 지역의 주요 문화 거점이 될 만한 도시들은 대부분 다 문화도시를 지금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들마다 한 해 30억에서 40억이라는 일종의 시드머니가 그런 산업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변화점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일종의 이걸 풀어야 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지원 사업의 정산 시스템, 보조금 정산의 개념을 좀 머릿속에서 이제 지우고 정말 용역다운 그리고 그 안에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항목들도 조금 더
원활하게 현장 중심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게 또 이 공공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제 그 또 이 한 축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냥 지역문화 활동가, 지역문화 일종의 예술 영역에서 활동하시던 모든 분들까지 그냥 지역문화 인력이라고 했을 때 이 안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지금 세분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 세분화됐을 때 지역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전문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 돈 들여서 저기 서울에 계신 분들, 중앙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와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 지역에 필요한 관점에서 인력들을 디테일하게 키우는 그런 교육 커리큘럼이라든지 그런 기회들, 그리고 실은 그거에 맞는 역할들을 인력들에게 계속 제공해주는 과정들도 저는 좀 원활하게 좀 같이 된다라고 하면 좀 지역의 활동 구조들이 조금 개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화두를 던져주신 이창환 대표님, 네, 네. 사실은 그 대표님 아까 이제 일거리 용역의 어떤 그 수준이 공정하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도 그 소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공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님이 인디 053이라는 저기 회사명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제는 그 인디가 아니라 대기업이라는 소문이 인디는 그거 자자한데, 어떻게 보면 그 창업을 하셔서 지금까지 그 지역에 이제는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함께 상생하시는 방안까지도 모색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대표님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여기 참여하신 분들께 좀 같이 힌트를 주시면 어떨까? 저희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니까 저까지 17명이 지금 저희 단체에서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데 비하면 다른 산업군에 비하면 형편없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작은, 형편없는 걸 취소합니다. 굉장히 작은 어떤 조직인데, 이제 문화기획, 문화예술, 문화기획 이렇게 치면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 곳이긴 하죠. 근데 이제 지금의 문제는 그러니까 또 이제 이거 계속 라떼 이런 것 같은 느낌이라서 좀 죄송한데요. 저 나이도 어린데. 예전에 문화예술 단체들 혹은 기획 단체들이 결성되는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의미 혹은 브라더십 이런 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단체에 오는 친구들은 정말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는 친구들이거든요. 환경이 엄청 바뀐 거죠. 그러면 예전에 하여튼 그런 친구들하고 이 친구들하고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이냐. 저희는 사실 선택이 일반 직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되니까, 근데 시장 구조는 이걸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말하는 시장에 편입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들을 지금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반은 아무도 돌봐주질 않아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예전에 그냥 우리 형님하고 우리 동생, 우리 선후배, 우리 정말 한번 잘해보자 이랬을 때는 같이 일하고, 윤석열 120시간이 왜 나는지 저는 알 것 같거든요. 120시간씩 일하고, 오늘 쉬어 이러면 그냥 쉬자 이러면 한 일주일 어디 놀러 갔다가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소위 말하는 52시간 이런 것도 지켜야 되고, 굉장히 다른 타이트한 체계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대신해 줄 만한 어떤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죠. 서포트가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또 죄송합니다. 지금 해주고 있는 것들이 소위 말하는 이런 그 교육 프로그램들 해주시고 있고, 배치 사업해서 민간단체 지금 올해 열어주셨잖아요. 요런 것들입니다. 이것 갖고는 민간 영역에서 일을 원활하게 소위 말하는 도시 노동자 평균 임금을 맞춰가면서 일을 하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양을 늘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A라고 하는 직원이 보조 사업 몇 개, 용역 사업 몇 개, 이렇게 공장처럼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퀄리티는 프로젝트별로 퀄리티는 떨어지게 되고, 제가 공정이라는 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렇다고 그 보조 사업이나 용역 사업에서 소위 말하는 그 준비 기간과 정리 기간에 대한 비용들이 산정되어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1시간, 그러니까 뭐 아르 때 제가 뭐 여기 와서 타기관 좀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소위 말해 예술 강사 시스템 같은 것들이 1시간에 43,500원 픽스 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다음 수업을 준비하기까지의 과정들은 세팅이 안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공공영역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공정하게 만들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되느냐. 근데 저는 절대로 이 공공 지원, 그러니까 지원이란 말은 저는 나기보다는 저는 이거는 기반 산업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현대나 삼성이 돈 벌었던 것들이 대부분 다 기반 산업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고속도로 깔고 뭐 삼성 SDS에서 하이패스 깔고 하는 것들이 다 기반 사업 했던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영역들이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해서 도시의 소프트웨어 내지는 우리 어떤 국민들의 여가를 책임지는 수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기반 산업화해서 거기에 산업들을 부흥시킬 수 있는 공적인 일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게 저는 첫 번째 민간 영역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조금 뭐 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만 지금 수준은 하여튼 양으로 때려박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이다. 여러분들 아마 어디 취업하시면 기본적으로 사업 3-4개, 춘천에 담당자들 사업 몇 개씩 하고 있어요? 3-4개? 근데 그 한 사업의 비용들이 보통 몇 억 되죠? 네, 저희는 가장 흔히 말하는 표현을 어떻게 되죠? 가장 막내 직원들이 네. 가지고 있는 예산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그 3억에서 4억을 네. 혼자서 써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급여 수준으로 치면 그러면은 뭐 아주 높아야 될 건데 그 정도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면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 나가고 현실화 시킬 것인가? 저는 하여튼 표준화는 아니고, 그러니까 공정화 시킬 것인가가 앞으로의 목표이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하여튼 무조건 일 많이 하는 수밖에 없다. 인디고53이 그렇게 지금 먹고 살고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네. 답을 찾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경험을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이 관련해서 채팅창에 질문을 주셨어요. 하정단 놀생활문화센터 이훈규님께서 우리의 현실은 먹고 사는 전쟁 속에 도농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여기서 문화활동의 갈증은 있는가? 문화단체나 문화인력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첨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센터장님? 도농 관련한. 제가 네. 농촌 부분의 일들을 좀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이제 소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서울 빼고 우리나라는 서울 나라가 하나가 있고 서울 빼고 나라가 하나 있고, 전 2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광역의 대도시건 지금 농촌 지역이건 저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농촌 부분이나 뭐 지역 부분에서 가장 저는 2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인력 혹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를 가시든지 거기에 계시든지 존중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이제 청년분들, 지금 최근에 청년 사업들 엄청나게 엄청나지는 않죠. 뭐 하여튼 지원을 해주면서 많이 이렇게 유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뭐 여기 오면 얼마 주고 뭐 여기 오면 뭐 해주고. 근데 가서 그 예산 뭐 제가 뭐 떨어질 때쯤 되면 한 90% 이상 다 빠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 사회에 대한 존중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친구들도 다 할 말은 있죠. 그러면 지역 사회에서 뭘 해야 되냐? 이 친구들을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하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2가지가 맞아 떨어지는 동네면은 잘 돌아가는 거고, 둘 중 하나라도 이게 안 되는 곳은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다 관계 맺기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어떤 아이템, 뭐 어떤 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세요. 저는 더 중요한 게 그 지역과 적정한 거리를 두는 거인 것 같아요. 특히 문화 인력들, 전문적인 인력들이 거기 가서 그 지역 사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 100% 이해 못 하거든요.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존중을 하되 적당하게 거리를 둬서 하는 일이 다르고, 우리의 영가를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의 공간을 어떻게 창출하느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지원해주고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느냐, 이게 이제 지자체의 힘인 거고 그 인력들의 어떤 힘이 되는 거겠죠. 지금 올라온 질문이 방금 말씀해 주신 거랑 조금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그 천안시 북구문화원 최은지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지역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말에 공감하는데, 지역민들의 소리, 원하는 것을 어떻게 듣고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지금 주셨어요. 근데 방금 이제 이창원 대표님이 지역과 좀 적정한 거리 두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그 질문에 좀 같이 1분만 제가 네, 짧게 좀 하면서, 말씀드리면,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답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지역민들하고 프로그램 하실 때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뭘 원하세요? 물으시네요. 저는 이건 좋은 질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역에 필요한 걸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지역 사업들이 다 안 되는 이유들이, 문화도시도 좀 죄송합니다만 그렇고, 도시 재생이나 뭐 등등의 지역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원하는 걸 물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필요한 것들을 물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진단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현장에 가셔서 제대로 진단을 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찾으셔야 되고, 그걸 이제 실행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지역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접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정보를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계 맺기거든요. 그걸 하지 않고 일을 이게 뭐 하여튼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걸 제대로 하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 실수도 나고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은지 씨한테 말씀드립니다만, 좋은 질문을 하셔라. 예,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하셔라. 두 가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팁을 주셨습니다. 또 지금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우리 아까 그 춘천에서 막내 팀원이 이제 담당하는 사업의 규모가, 예산 규모가 3, 4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문화행정 업무를 보시는 행정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세요. 또 그런 분들과 함께 일하시는 활동가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이 지역문화 인력 중에 하나가 또 이 문화행정 인력인데, 이 민간이 아까 힘들다는 얘기는 했지만, 사실 공공인력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문화재단의 어떤 근무 여건이나 처우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막상 이렇게 모니터링을 다녀보면 그렇게 좋은 사정만은 아닌 경우가 많고, 또 경직된 조직 문화 속에서 일을 하느라고 어렵게 그 고시 준비하듯이, 요새 공시 준비하듯이 준비를 해서 재단에 들어가지만 얼마 못 버티고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좀 지금 저희가 활동하는 것들이 공공의 기반으로 많이 활동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먼저 공공인력이 좀 안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공공인력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답을 좀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이미 이제 또 그 조직에서 그 고민을 도봉문화원 팀장님이나 그 춘천문화재단 그 강신수님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해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같이 풀어갈 숙제들은 뭐고, 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강선희 네. 센터장님. 그 공공에서 일하는 분들의 일종의 뭐랄까요, 처우, 대우, 그거는 실제로 이제 조직 혼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조직이 지역에서의 쓰임새나 쓰임이 좋아야 그것도 일종의 동반해서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예를 들면 이 문화재단이 정말 필요하고 쓰임이 좋구나라고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저는 먼저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흔히 우리 예를 들면 기관들을 공공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공공성이 있다라고 어쨌든 저희들이 전제를 하고 하는 일들인데 실제로 이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공공적인가? 라고 보면은 여기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좀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어쨌든 보통 문화재단들이 관료화되고 그리고 직장화되고 그리고 최근에 여기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이천 대표님도 하셨으니까 그 문화재단 세계에서 광역은 망했다라는 얘기를 광역문화재단 종사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녀요 요새. 그리고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예를 들면은 이 공공기관 거대 공량이 된 문화재단들이 스스로 자정이나 변화할 수 있는 능력들을 상실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거기에 맥락도 실은 이 광역문화재단들이 빠르게 직장으로 전락한 부분들에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초도 곧 뒤따라갈 재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안에서 스스로 자구책을 가지고 혁신하는 조직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저는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그랬을 때 저희는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이 일종의 소방관들과 경찰서에서 일하는 우리 경찰관들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저는 자주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일종의 소방관이 출동을 했어요. 불을 꺼야 되는데 소방관이 자기의 목숨 때문에 생명 때문에 주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저 기관, 그다음에 저 소방관들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예를 들면 코로나 상황에서 예술가들이나 일종의 이 문화 영역에서의 이해관계자들이 우리 문화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처럼 그런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그런 공공적 관점에서 이제 사명감들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이런 반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답부터 해야 일종의 문화재단이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주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고 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진심이나 진정성이 느껴져야 이것이 또 다른 문화로서 지역을 일종의 뭐랄까 전역?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런 패러다임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작동을 해야 예를 들면 시민들이 주민들이 야 저기 문화재단 직원들 밤낮 24시간 일하고 있는데 월급 그밖에 안 준다며 좀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시민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예를 들면 노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해서 일 안 하는 자들의 노조가 만들어지고 그 노조가 일 안 하는 자들의 이해와 자리 지키기를 위해서 악용이 되는 이런 비일비재한 사례들이 실은 공공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부터 일단 문화재단에 종사하는 일종의 우리들부터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와 상관없이 아까 이제 우리 이웅규 어쨌든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부분들 때문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문화와 관련된 예산이 어쨌든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예산을 소진시키거나 아니 이 예산을 바탕으로 뭔가 일들을 만들어낼 선수들이 현장에 부족한 게 첫 번째고요. 하나의 지표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또 문화도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문화도시를 좋아하거나 문화도시를 굉장히 뭐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문화도시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사람인데 어쨌든 이 문화도시 정책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지자체의 전체 예산에서 문화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냐. 그래서 한때는 3%를 넘어야 되는 3% 그죠? 근데 재밌는 연구 결과를 최근에 제가 들었습니다. 뭐냐면 문화도시에 들어갔거나 문화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도시의 문화 예산과 문화도시에 1도 관심이 없는 도시의 문화 예산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문화도시에 진입한 도시들은 문화 관련 예산들이 6에서 8%대를 가고 있는 도시들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문화도시를 준비하지 않는 도시는 여전히 3.5%에서 4.5%대에 머무르고 있는 그 실질적인 데이터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도시에서의 문화 예산들, 지역에서 문화 예산들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중간 지원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마을 공동체, 도시재생 이런 영역에서 수많은 예산들의 일부 예산들이 다 문화적 활용에 대한 예산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파트너들을 지금 찾을 수 없는 게 현실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이나 예술단체나 문화단체들이 해야 할 일은 예를 들면 그런 니즈를 갖고 있는 아니면 지역에서의 문화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일종의 이것들을 문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라든지 리서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오늘 좀 여러 가지 힌트를 아까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진현우 팀장님도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문화원 차원에서 또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도봉문화원 같은 경우는 최근 2, 3년 사이에 그 사업이 엄청 늘어나면서, 인력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하지만 그게 사업 베이스의 인력일 것 같아서 또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그러니까 그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지금 저희 도봉문화원의 상황입니다. 정말 일을 많이 해야 그 성과를 들이밀어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를 어필해야 인력 1명, 2명이 겨우 주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금 제가 이 자리까지 와가지고는 문화원의 그 우는 소리를 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 문화원이 사실은 모든 231개의 지방 문화원이 있는데 그 문화원이 모두가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그 참여했던 문화원들을 보니 저희 도봉문화원은 양성 과정 때문에 이제 도봉문화원의 타이틀을 달고 오는 분들이 계시지만 서울시 문화원에서 오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뭐냐면 그 서울시 문화원에서는 이거를 여기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현재 서울시 문화원의 평균 인력이 4.4명입니다. 4.4명인데 그러면은 회원 관리하고 임원 관리하면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새로운 기획이나 사업을 뭔가 할 수 있는 그 제반 조건 자체가 아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아까 이제 그 강승지 센터님께서도 그 예산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그거에 비하면 완전히 이제 구멍가게 수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력을 문화원이 지역문화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무언가를 이렇게 조금 보장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서울시 문화원의 주무관청은 서울시니까 서울시에 가서도 얘기를 했고 이제 구청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아까 4.4명 기준으로 따지면 도봉문화원은 그렇진 않지만 4.4명 기준으로 따지면 도봉구 기준 8만 명에 1명을 맡고 있는 겁니다. 구민 8만 명을 1명이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아무리 저희가 이제 당위성이나 성과를 설명을 해도 성과를 가지고 오라는 기본적인 입장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지역에서 아까도 이제 그런 질문들이 나왔는데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문화 향유를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몇 %나 될까? 그런 것들을 이제 냉철히 딱 판단을 해봤을 때는 그 지역문화기관에서 성과라고 내미는 여러 실험적인 문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주민한테 얼마나 다가갈 수 있느냐는 그 평가 기준을 조금 더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맨날 똑같은 거 하잖아. 똑같은 거 하기 때문에 너희는 성과가 별로 없어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매년 그 행사가 비슷한 컬러로 그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체성을 느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중앙에서 아무리 좋은 문화들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는 그걸 향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어떤 문화들을 가지고 와서 지역에서 이렇게 향유하도록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이제 외부에서는 이거는 복제 아니냐, 듀플리케이션 아니냐 라고 얘기를 이제 부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사실 지역문화기관으로서는 뭔가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정말 전문가나 아니면은 평가하시는 분들에게 만족스러운 실험적인 무언가를 낸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게 아까 그 질문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과연 필요로 하는 행사인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해주고 있고 아까 저기 황원종 선생님도 잠깐 질문을 하셨었는데 그런 문화 행사들이나 프로젝트들이 주민들에게는 엄청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평가 기준들이 그 조금은 새롭게 고려돼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평가 기준에 입각해서 실제로 좀 그 지역 문화기관들이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재정적 지원들이 필요한 상황인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앞에 이제 센터장님이나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하고 전반적으로 다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인천 서구문화재단 이다미님께서 앞서서 이제 나왔던 말씀들이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한다. 문화와 예술 분야의 시장 논리가 분석 고민되지 않는다면 해당 영역의 노동이나 수요 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을 같이 또 첨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채팅창으로도 이렇게 의견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 또 질문도 올려주시니까 같이 또 함께 토론하는 기분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그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같이 이야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야기 도중에 사실 뭐 또 숙제들을 많이 더 발견한 기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좀 힌트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이 2021년에 이제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진행했던 인력 사업, 배치 지원, 양성 사업, 그리고 활동가 지원 사업에 대한 어떤 이제 성과를 종합하고 함께 그거를 이제 나누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이제 또 한번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이 이제 지역문화진흥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이 또 기초 광역 또 민간 지역문화진흥원 이렇게 좀 역할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각각의 어떤 그 계신 현장에서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좀 앞으로 진흥원에서는 좀 어떤 역할을 이 인력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해나가면 좋을지 좀 숙제를 던져주셔도 좋을 것 같고, 예, 바람을 말씀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또 진흥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그 진흥원이 생겨나서 그러니까 지역문화진흥법 그리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생겨나가지고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뭐 잘났다고 마이크 잡고 나올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늘 드리고요. 다만 지금의 가장 큰 뭐 문제라기보다는 이슈라고 하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어떻게 균일하게 맞춰갈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대부분의 정보와 자금까지도 공공 영역 혹은 기관들이 다 쥐고 있거든요. 특히 지역은 더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나 혹은 일반 소비자, 일반 관객들, 일반 소비자들이 지출할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행정에 이제 기대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지역문화진흥이 정말 제대로 되려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힘, 특히 정보와 자금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거든요. 근데 이제 자금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하시기가 쉽지 않으니 정보들을 어떻게 조금 균일하게 많이 오픈해서 그리고 이 정보를 우리 이번에 참여하셨던 선생님들도 정보에 접근이 되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이니까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왔다. 그러면 더 이 정보들이 일반 시민들, 일반 주민들까지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 제도적인 것을, 장치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 저는 여기에 이제 성패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앞서 보면서, 이렇게 채팅 보면서, 이제 시장의 수단으로 문화예술을 쓰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하시다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렇게 누군가를 쓴다면 제가 가장 먼저 앞서서 그걸 반대를 할 거고, 다만, 우리의 수준을 조금 더 높이고 확장시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문화예술이 이때까지 시장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깊이 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 장치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왔는가.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시장을 잘 알아야 되고
행정 정치들을 잘 알아야 되고 경제도 잘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누군가는 여기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우리도 접근하고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보고 지역에서 지역문화 인력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공공적인 역할들을 크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야에서 어떤 있는 것보다 지역사회 전반을 좀 들여다보시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어떤 마인드, 문화적인 감수성과 어떤 그런 실력들을 가지시고 타 분야에 대한 부분들까지 확장하고 소통하고 연대하심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조금 더 문화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진현우 팀장님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해 주신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양성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그 20대, 30대 청년들이 지역문화진흥원에 이제 바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이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다 생계 유지. 그래서 내가 이곳에 몸을 담아도 될까라는 그런 확신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채용하는 지역에서 문화기관이나 아니면은 구청에서 담당 전문가들을 뭐 채용하는 과정들을 보아하니 그럴 때는 이제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수료했던 학생들을 뽑는 거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학예사라든지 평생교육사라든지 문화예술 교육사라든지 결국에는 그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원한단 말이죠. 청년들이 원하는 뭐 니즈는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성장 그 방에서 나왔던 얘기기도 하고 지역 문화 현장에서 굉장히 몇십 년 동안 일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큰 꿈을 꾸고 이제 1, 2년 뭐 이렇게 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이제 가시적이고 효력 있는 공신적인 자격증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은 그게 이제 오히려 지역 문화에서 오히려 반대로 박물관 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박물관에서도 이제 폐쇄적인 공간에서 어느 정도 지역 사회로 나갈 때 지역 문화 인력을 채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실제로 20대, 30대의 청년들만을 타겟으로 대상을 잡아서 양성 과정을 운영해 보니 그 청년들이 말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결국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된다 그러면 아직 젊은 나이에 열정을 쏟을 그 지역문화 현장이 아직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장님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생각이 많은데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떤 얘기를 이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될까 했는데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역 문화에 대한 상상력이 좀 근본적으로 좀 달라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지역문화 인력 양성과 관련된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이 대략 지금 10년 이상 흘러왔는데 형태나 내용들을 보면은 10년 동안 그다지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분들이 활동할 지역 아니면 도시는 정말 10년 동안 정말 급격한 변화를 했거든요. 일종의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완전히 달라졌는데 여전히 교육 커리큘럼은 예전에 좀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더불어서 예를 들면 지역 문화라고 했을 때 지역 문화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많은 것들을 담고 있지만 지역 문화의 범주나 활동의 범주는 굉장히 답답한 구조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지역 문화를 떼고 지역을 떼고 도시를 붙였을 때 도시 문화 또 실은 지역 문화인데 도시 문화라고 했을 때는 갑자기 상상력이 확 열리거든요. 예를 들면 정말 인디 밴드부터 뭐 등등등등 굉장히 산업적 영역까지 쭉 넘나드는 상상력이 열리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상력을 우리 인력들에게 좀 열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들을 해보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부분들이 예술이 어쨌든 장르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술 지원 사업 또한 장르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재원이 아무리 늘어도 그 안에서의 내부 싸움으로 실제로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지역 문화 또한 지역에 갇혀가지고 바로 수많은 재원들을 동원해서 아니면은 다른 부처의 사업들 또한 우리 돈처럼 쓸 수 있는데 늘 그냥 문체부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상상력을 전폭적으로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문화진흥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상상력부터 근본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좀 정리를 하면 진현우 팀장님께서는 이제 좀 공신력 있는 자격증 같은 것을 도입을 한다던가 좀 이렇게 해서 인력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좀 진흥원에서 고민해 달라. 또 이창원 대표님께서는 좀 정보의 비대칭성을 좀 해소하고 경제적 장치에 대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강승진 센터장님께서는 지역 문화에 대한 상상력을 좀 많이 열어둘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진흥원의 직원들도 또 상상력을 좀 풍부하게 가지시기를 이제 그 요청을 해주셨고요. 유튜브에서 김현희님께서 지역 문화를 일구며 가꾸는 분들의 고군분투가 느껴집니다. 화이팅입니다라고 모두에게 같이 외쳐주셨습니다. 시간이 얼추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분 정도가 남기는 했지만 그 조금 이제 폐회식을 앞두고 좀 휴식 시간을 더 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제 사실 좀 여러분들의 좀 그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드리는 질문을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하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답변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수위 조절하시랴 또 어디까지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풀어낼까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아마 이야기를 나눠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진솔하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왔던 이 많은 이야기들이 또 진흥원에서도 또 세무에 그 차년도 또 이후에 어떤 지역 문화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이것으로 오늘의 종합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 7시 40분부터 메인 줌에서 폐회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